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인데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힘든데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명확한 안내서가 하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오늘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말처럼 참 슬프지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처리해야 할 실무적인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를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길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한 달 안에, 또 3개월, 마지막으로 6개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딱딱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막막했던 과정이 좀 더, 해별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정말 즉시 해야 할 3가지 액션입니다. 네. 바로 부고 알리기, 사망 진단서 확보하기, 그리고 비용 영수증 챙기기. 이 3가지가 가장 시급한 초기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소식 알리는 것, 법적 절차에 꼭 필요한 서류 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까지.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이게 각각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부고 알리는 거. 고인의 휴대폰을 열어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한 분 한 분께 빠짐없이 연락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망 진단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은행이든 보험사든 어딜 하나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 통 넉넉하게 발급받아 두시는 게 속편해요. 마지막으로 영수증. 장례 치르면서 쓴 모든 비용 영수증은 꼭 모아두세요.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됩니다. 자, 이제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일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는 고인의 공식적인 신변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행정 절차의 시작입니다. 한 달 안에 꼭 마무리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그리고 고정지출 정리입니다.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구청 같은 곳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죠. 이걸로 고인의 재산이랑 빚이 뭐가 있는지 싹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인의 금융정보, 부동산, 빚 이런 모든 걸 한 번에 쫙 모아서 보여주는 정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상속 절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서비스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상세 내역이 아니라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다, 어디에 땅이 있다 하는 목록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그 목록을 들고 우리가 직접 은행마다, 기관마다 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뒤에 나올 3개월, 6개월 기한을 지키려면 사망신고 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다른 공과금이나 구독 서비스 같은 건 다 해지하더라도 고인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싼 요금제로 바꿔서 한동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연락드리지 못한 지인들한테서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골든타임, 바로 3개월 기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3개월,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막대한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만약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러면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둘 중 하나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이 둘이 완전 달라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다 포기하는 건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내가 빚을 포기하면 그 빚이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내 자녀나 손주한테로 넘어갑니다. 빚이 대물림되는 거죠.
반면에 한정 승인은 뭐냐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 이겁니다. 재산을 넘어서는 빚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빚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보통 이 한정 승인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 안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상속세랑 바로 연결되는 건데요. 고인의 지난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모든 은행에 다 요청해야 합니다. 10년이요, 10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9년 전에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그게 빌려준 돈인지 그냥 용돈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이 부분이 상속인들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한 세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세법은 납세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요. 왜냐면 국세청은 일단 10년 내에 모든 돈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거든요. 그게 증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바로 상속인,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증명 못하면 그 돈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세무조사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재산이랑 빚 규모도 파악이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 6개월 기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상속 재산을 가족끼리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고 세금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6개월 안에 해야 할 마지막 3가지 스텝은 이겁니다. 첫째, 어떻게 재산을 나눠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결정하고, 둘째, 상속세 같은 세금들을 신고하고 납부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될 때를 대비해서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재산을 나누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왜냐면 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진짜 수억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절세는 재산을 나누고 등기하기 전에만 가능해요. 일단 도장 찍고 등기까지 다 넘어가면 그땐 신이 와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누기 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상속하면 상속세만 딱 떠올리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어요. 바로 고인이 돌아가신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만약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종소세, 취득세 이 3가지를 세트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막 몇 억씩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내겠어요. 그쵸? 너무 막막하잖아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부연합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걸 신청하면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죠. 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네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올 겁니다. 돌아가신 직후에는 부고, 사망진단서, 영수증 챙기기, 한 달 안에는 사망신고랑 안심상속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개월 안에 상속폭이냐 한정승인이냐 결정하기, 마지막으로 6개월 안에 재산 나누고 세금 신고까지 끝내기. 이 시간표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물론 슬프죠.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이 복잡한 과정들을 미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경황 없는 상황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복잡한 과정의 전체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지도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내디딜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미리 가족과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